이처럼 훗날 라듐에 대한 위험성이 밝혀지긴 했지만 마리 퀴리가 라듐 추출에 성공했을 당시만 해도 라듐 상품에는 퀴리 이름이 도용될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라듐이 인기를 얻을수록 과학자로서의 퀴리의 명성도 같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마리 퀴리는 드디어 깜짝 놀랄 만한 전보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당신이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곧 편지가 갈 겁니다. 바로 노벨위원회에서 마리 퀴리가 순수한 라듐을 추출한 공로에 대해 노벨 화학상을 주기로 결정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와, 짜릿하다. 환희에 찬 느낌이었을 것 얼마나 같아요. 행복할까요? 이번엔 14억 혼자 갔네요. 혼자 가죠. 예스. 혼자 가야죠. 혼자 가. 그런데 얼마 뒤 노벨위원회에서 날아온 편지를 본 마리 퀴리는 크게 당황하게 되죠. 당황한다고? 네, 바로 노벨상 시상식에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이유는 바로 마리 퀴리의 불륜설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불륜? 네. 우리는 마리 퀴리 당신이 12월 10일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당신이 상을 받으러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군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질 때까지 상을 받지 않겠다고 편지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정리하면 무슨다고? 정리하라는 것까지 얘기했다고? 남자가 거기까지 그렇게 해요? 노벨위원회에서? 네. 당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의 신문에서 마리 퀴리의 불륜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당시의 기사 내용은 마리 퀴리와 랑주뱅이라는 남자가 불륜을 일으키고 있다며 마리 퀴리를 비난하는 거였습니다. 랑주뱅?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또 꼬투리 잡는 거 아니에요? 또?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길 바라요. 난 사실일 것 같으니까 노벨위원회에서까지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완전 모범생인데 불륜을 했을까요? 원래 늦바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맞아. 공부만 하신 분인데. 만약에 근데 불륜을 했으면 그거는 그렇죠. 알고 한 당연히 거잖아. 안 되는 거죠. 알고 한 거니까. 네, 불륜은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상대는 5살 연하의 동료 물리학자였던 폴 랑주뱅이었죠. 랑주뱅은 잠수함 탐지에 쓰는 초음파 기술, 그 소나라고 하는 기술을 발명한 과학자로 그 역시 나중에 여러 차례 노벨상 후보에 오르게 되는 대단한 물리학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랑주뱅에게는 아내와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에이. 김수현 씨, 네. 연구에만 그렇게 매진하시다가 어떻게 랑주뱅과 불륜을 하신 거예요? 랑주뱅은 사실 더 문제가 됐던 게 남편 피에르 퀴리의 제자예요. 에? 그래서 피에르가 죽은 후에도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고요. 그래서 폴 랑주뱅은 피에르 퀴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I know what you have lost, Mary. You are the best woman I've ever met. 연인으로 발전했는데 나중에는 사실 아파트까지 빌려서 같이 지낼 정도로 비밀 데이트도 거기서 네. 한 거예요? 그런데 불륜을 이어가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둘의 불륜 사실을 랑주뱅의 아내가 알아챈 거죠. 들켰다. 랑주뱅 아내는 직접 마리 퀴리를 찾아가서 8일 안에 프랑스를 떠나지 않으면 내 손으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무서운 협박을 날렸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프랑스 온갖 신문에는 마리 퀴리가 랑주뱅에게 썼던 그 편지, 연서까지 실리면서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아마 이 편지는 기자에 의해서 약간 각색됐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있는데요. 자, 그럼 그 내용이 뭐였는지 소연 씨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만약 당신 아내가 당신의 아이를 또 낳는다면 저는 당신과 헤어질 겁니다. 당신을 위해 인생과 지위를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지만 모욕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부인과 사이좋게 지내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거였겠죠. 자, 이 기사가 나간 후에 프랑스 반응은 어땠을까요? 또 온갖 욕이. 또 마녀 사냥했겠죠 또. 왜 외국인 여자가 프랑스의 한 가정을 파탄내냐. 그렇다. 네. 마리 퀴리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인 주제의 과학을 하냐?
라고 하는 그 여성 과학자라는 이유로 홀로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기사를 본 프랑스 사람들이 마리 큐리 집 앞으로 막 모여서 나쁜 내국 여자 끌어내라 이러면서 돌을 던지기도 했었죠. 한순간에 그냥 막 불륜하는 거. 그 외에도 이때 나온 기사 중에는 이제 선동성 가짜 뉴스들도 정말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요. 마리 큐리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아내 불륜 사실을 알고서 스스로 마차에 몸을 던져서 목숨을 끊었다. 이런 가짜 뉴스까지 그때 퍼지게 됐던 거죠. 전혀 상관없는 일까지 엮어버렸네요. 네. 불륜 사건은 일파만파 번져 나가게 됩니다. 더 커졌네요. 네. 결국 마리 큐리는 두 딸들을 데리고 피신을 해야 했는데요. 이때 마리 큐리는 정말 죽을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정말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죠. 이노진 씨, 당시 마리 큐리의 스캔들의 동료 과학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아인슈타인은 정말 자기가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가 마리 큐리라고 얘기할 정도로 깊은 신뢰를 보낸 그런 동료였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친하기도 해서 직접 이제 마리 큐리한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저열한 언론의 시시껄렁한 기사에 그런 거 무시하라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아인슈타인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 누나는 여성적인 매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바람을 필 사람이 아니다. 그게 도와준 거예요? 또 도와준 거 맞죠? 그것도 봤었던 것 같아요.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니, 그 정도로 어쨌든 변호를 그래. 해줬다고. 그래서 근데 불륜설 때문에 노벨상도 지금 뭐 거절하라는 이런 편지도 받고 마리 큐리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요? 네. 마리 큐리는 고민 끝에 세상의 비난에 도리어 정면 돌파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오, 멋지네요. 네. 결국 1911년 마리 큐리는 당당히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이때 마리 큐리 나이가 44세였습니다. 와, 대단하다.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연달아서 노벨상을 탄 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는 전무후무한 기록입니다. 이렇게 남편 없이 단독으로 노벨상을 타게 된 마리 큐리는 1914년 7월이 됐을 때 프랑스 파리에 라듐 연구소를 열고 라듐 연구에 박차를 가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프랑스를 보고 마리 큐리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죠. 아, 떠나야겠다. 그렇죠. 위험하면 떠나야 되는 게 당연한 생각인데 바로 엑스레이 장비가 실린 구급차를 만들어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기로 한 겁니다. 그 부상병들을 치료하러 간 거예요? 네. 이를 위해서 마리 큐리는 병원에서 속성으로 엑스레이 진단법과 해부학을 배운 다음에 해부학을 속성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 야, 진짜. 자, 마리 큐리는 개조한 구급차를 이끌었는데 그 구급차를 리틀 큐리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마리 큐리는 이때 기부를 받고 사비까지 다 털어서 저렇게 엑스레이 장비가 달린 리틀 큐리 20대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 큐리는 직접 리틀 큐리를 운전했는데 1차 대전 기간 동안 리틀 큐리로 도움받은 부상병이 정말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정말 의학상까지 다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리의학상까지. 네. 네. 네, 전쟁이 끝난 뒤에 마리 큐리는 연구소로 돌아가서 다시 라듐 연구에 몰입하기로 하는데요. 이런 호응을 얻게 되자 그간 마리 큐리에 대해서 좀 적대시했던 프랑스 내부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을 하죠. 야, 그럼 교수님 이제 뭐 마리 큐리 앞길은 뭐 거의 꽃길이네요, 그냥. 네,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때부터 건강? 마리 큐리는 건강이 심각하리만큼 악화가 돼서요. 오랜 기간 방사능 물질을 연구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사능에 이제 피폭이 됐던 거죠. 마리 큐리 젊은 시절부터 방사능 물질을 연구했지만 아무런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게다가 라듐을 추출하는 과정 중에는 지금 1급 발암 물질로 구분이 되는 라돈가스를 이렇게 흡입을 하게 되는데요. 라돈가스요? 네.
그 결과 마리키리는 이 전신이 쇠약해져서 귀에서 이제 커다란 이명이 들리고 백내장이 심해져가지고서 서서히 이제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떡해. 하지만 퀴리 연구소에서는 멈추지 않고 연구가 계속됩니다. 이번에는 마리키리를 대신해서 이 인물이 열정적으로 연구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누구였을까요? 아인슈타인 아니야? 따님. 이렌. 네, 맞습니다. 바로 큰딸 이렌 퀴리였습니다. 이렌 퀴리는 20살에 소르본 대학에서 물리학, 화학 그리고 수학 공부를 마쳤고요. 여기도 잘하겠지. 네. 엄마 연구실에서 폴로늄 연구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딴 과학 유망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렌 퀴리의 연구는 연구소 동료였던 프레더릭 졸리오와 결혼을 하면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 다들 직장에서 만나시네. 대학 CC를 못 하니까 여기서 그냥 아주 그냥 작정하고 만나는. 연구실. 네. 네. 이때 이렌 퀴리 부부는 엄마인 마리 퀴리의 방사능 연구에서 한 걸음을 더 나가는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바로 마리 퀴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을 찾아냈다면 이렌 퀴리는 인공적으로 이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더 대박 아니야,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추출하기 얼마나 힘든 거를 그게 엄마가 했는데 편한 값도 싸고 대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진짜 특히 더 중요한 게 방사선 항암 치료를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렌 퀴리한테는 20세기 최고의 연금술사라는 맞네, 별명이 연금술사. 붙었습니다. 네. 연금술사네, 정말. 그렇죠. 자, 인공 방사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한 이렌 퀴리 부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935년 부부는 함께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되지요. 와. 자, 이로써 마리 퀴리 집안은 총 5개의 노벨상을 거머쥐게 되죠. 진짜 대단한 집안이네요. 그때가 지금 노벨상을. 퀴리 집안은 이로써 전 세계적인 노벨상 명문가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와, 교수님 근데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하실 때는 6개의 노벨상이 이 가문에 주어졌다고 했는데 나머지 한 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와, 둘째가 기어코 받아내는 거 아니에요, 둘째가? 네, 바로 둘째 딸인 이브 퀴리의 이브 퀴리의 남편이자 네. 둘째도 뭔가 해냈네요. 둘째 딸이 받았으면은 아름답게 얘기가 마무리가 됐겠지만 충분히 아름다워요, 이 정도. 네, 의외죠. 마리 퀴리의 사위인 헨리 라브이스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